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 왔습니다. 더블업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퀀트의 신이죠. 우리 이경수 위원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컨신이 오늘 같은 날 컨신. 필요합니다. 헌신. 예. 네. 오늘 가져오신 탑픽을 보니까 반도체와 코스닥이에요. 맞습니다. 코스닥부터 말씀 주세요. 코스닥이요? 네. 코스닥은 뭐 오늘 시장 상당히 좀 좋은데, 그러니까 지금 이제 방향성 자체가 어떤 이제 이란과의 어떤 전쟁 양상의 변동성은 이미 투자자들이 좀 적응이 된 것 같고요. 그리고 투자자들이 좀 이제 어느 정도 수익률로 이거를 체감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이제 변동성을 해소하고, 사실 뭐 이 전쟁이 뭐 지금 끝난 건 아니잖아요. 네. 계속 지속이 되는 상황에서 센티먼트는 약간 무뎌진 그런 측면에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되면 이제 알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집니다. 지수의 변동성은 너무 필요하기 때문에 어떤 종목을 내가 투자를 해서 시장을 이길 것인지, 그런 측면에서 코스닥, 뭐 중소형주, 뭐 이제 저평가 이런 스타일의 팩터가 이제 좀 각광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네. 그 과정에서도 코스닥이 단연 탑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이 정부 정책의 어떤 핵심적인 중심에 있습니다. 아무래도 정부가 코스닥을 어떻게 보면 이제 미국의 나스닥 지수처럼 이렇게 네. 만들고자 하는 그런 액션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죠. 실질적인 뭐 변한 것이 있냐라는 것보다는 앞으로 이제 성장성을 좀 높이기 위한 어떤 그런 정책을 조금 이제 시기별로 이렇게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이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런 정부 정책이 나왔는데 아무도 안 사면 이거는 썰렁한 거잖아요. 네. 근데 개인들이 상당히 좀 많이 사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전일 액티브 ETF가 코스닥이 나왔죠. 코스닥 ETF 액티브는 이제 처음인 걸로 다 알고 계실 것 같고, 이런 측면에서 코스닥 안에서도 이 자정작용을 담당하겠다라는 플레이어가 나온 거예요. 뭐 S모 자산운용사, T모 자산운용사 이런 쪽에서 본인들이 코스닥을 액티브로 적극적으로 하면서 그 안에서 자정작용을 우리가 담당을 할 테니, 어떻게 보면 이건 이제 정부 정책에 좀 어느 정도 좀 본인들이 기여를 하고자 하는 네. 측면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전반적인 코스닥의 어떤 수급 측면은 패시브가 장악을 했던 건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절대적으로 코스닥의 ETF의 시총 전체가 한 16조 원 정도 되는데요. 여기서 액티브 ETF 좀 총합으로 보면 한 2천억, 3천억 되죠? 지금 네. 2천억, 3천억밖에 안 되기 때문에. 각각의 약간 4,500억 정도 되는 거 아니에요? 2,800억 정도로 되는 것 같던데. 각각이요? 네.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어제 좀 많이 올랐죠.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그런 것 같고요.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16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이제 아직 1조는 안 되니까, 액티브 ETF의 비중이 크진 않다라는 측면.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코스닥의 어떤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아무래도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얘기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에서 액티브 ETF가 들어왔는데 아직까지 비중이 패시브보다 적고, 패시브 ETF의 개인들 수급은 여전히 계속 들어오고 있거든요. 뭐 하루에 2천억에서 3천억이 평균입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뭐 액티브 ETF의 순매수도 전일에 한 4천억 정도 들어온 것 같고요. 전전일 이제 출시 당일에는 한 6천억 들어온 것 같습니다. 기업 네. 순매수가. 그런 임팩트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액티브 ETF의 어떤 포트폴리오는 다 보셔서 아시겠지만 아무래도 이제 약간 좀 기존의 어떤 ETF의 패시브 ETF의 비중이 어느 정도 얼추 맞추고, S모 자산운용사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요거를 이제 약간 비중 조절을 하긴 했지만, 그거를 저희가 이제 조사를 해보니 코스닥하고 콜레이션이 그렇게 막 낮지는 않았어요.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 말은 그거죠. 그러니까 코액트. 예. 삼성자산운용에서 맞습니다. 나온 그 펀드, 네. 그게 우리가 흔히 야 이렇게 중소 작은 종목들을 포함시켰어? 이거 지수 따라가겠어라고 했는데 실제 데이터를 보면 상관관계가 높다. 네, 맞습니다. 그거 이제 종목을 그대로 저희가 이제 3개월 콜레이션을 보통 이제 거래소에서 많이 봅니다. 그리고 만약에 시장의 화두는 이거였어요. S모 자산운용사의 코엑스 ETF가 기본적으로 이 종목의 비중이 패시브하고는 좀 많이 다르다. 트래킹 에러를 많이 쓴다.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가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만약에 코스닥하고 코스닥 150 지수하고 해당 펀드 ETF 코액티브의 ETF하고 콜레이션 자체가 3개월 기준으로 봤을 때 0.7 미만이면
관리 종목이 됩니다. 네. 그리고 이게 3개월 이속 지속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상장 폐지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근데 저희가 이제 조사를 해봤더니 콜레이션이 0.7을 보다 이하가 아닙니다. 오히려 0.9, 우리가 아는 거랑 다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생각보다 코스피하고 코스닥의 콜레이션도 0.9 정도 나오고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이 3개월 일간 수익률의 상관계수가 0.87 미만으로 가긴 좀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코액티브 ETF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이제 약간 공격적으로 이렇게 이제 비중 조절을 좀 세게 했는데 이런 것들에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콜레이션이 코스닥보다 생각보다 높다라는 컨셉이 나타난다면 다른 운용사도 이런 식으로 좀 공격적으로 액티브 ETF가 출시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네.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액티브 ETF가 들어왔다라는 것은 사실은 이제 그거죠. 그 코스닥 안에서 솔직히 뭐 적자 기업도 많고 상패 가능성이 있는 종목들도 있고 투자자들은 이걸 알 수가 없는 측면에서 깜깜이로 그냥 패시브로 투자하다 모르겠다 패시브로 투자하자 이런 컨셉이었는데 여기서 자정작용을 이제 담당하는 그런 쪽이 생겼다라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코스닥의 좀 신뢰도가 높아지는 그런 그 방향성의 어떤 그런 과정에 있다 이렇게 저희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전 이게 궁금해요. 이 액티브 ETF로 수혜를 받는 종목은 어떤 게 있어요? 액티브 ETF의 수혜를 받는 거 이전에 네. 기본적으로 이제 코스닥 ETF의 ETF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제 패시브잖아요. 네. 액티브라고 들어가야지만 이게 액티브입니다. 네. 왜냐하면 벤치마크를 추정하는데 그냥 ETF라고 써 있으면은 그건 이제 거의 뭐 패시브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일단 기본적으로 이 ETF의 전체적인 규모 자체가 계속해서 코스닥 ETF가 커지는 가운데에서 시총 상위 종목군들이 유리하다. 네. 이렇게는 기본적으로 생각합니다. 액티브 ETF가 나오더라도 시총 상위 종목군들이 유리하다. 왜냐하면 그래도 뭐 예를 들어서 시총 상위 에코프로 시리즈라든지 뭐 삼천당 제약이라든지 뭐 알테오제라든지 이런 종목군들을 안 담고 가기가 어렵거든요. 그렇죠. 일단은 출시가 되면 해당 종목군을 트래킹 에러에 대한 그리고 콜레이션에 대한 상관계수에 대한 어떤 그 신경을 쓸 것이기 때문에 시총 상위를 먼저 담을 거예요. 그래서 비중은 좀 조절이 되더라도 그렇죠. 담긴 담는다. 1순위는 그래서 시총 상위 종목군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로는 그렇죠. 이게 이제 평다성 아나운서께서도 말씀 주셨지만 이 액티브 컨셉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얘기하면 거기서 중성주 중에서 뭐가 이제 좋을 수도 네. 있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기본적으로 그러면 코스닥 안에서는 이 팩터가 작용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평가, 실적 이런 것들로 어떻게 보면 주가의 연동성이 높아지는 팩터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아요. 잠시만요. 이거 되게 미묘한 부분인데 맞죠. 주가는 팩터가 작용하죠. 그런데 코스닥에서 지금 실적을 얘기하는 게 맞습니까? 기존에는 안 통했죠. 근데 이제 액티브 ETF가 나왔고 그리고 상장 폐지도 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개인들의 어떤 그 관심 자체도 액티브 ETF에 상당히 좀 강한 관심을 갖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전일 기준으로 보면 좀 특이했던 것이 코액티브 즉 되게 공격적으로 이 비중 조절을 했던 코액티브 펀드의 개인 순매수가 3천억 넘었습니다. 근데 티모사의 약간 패시브와 비슷한 액티브 같은 경우에는 600억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게 왜 이렇게 차이가 나요? 우리가 예상하고 좀 다른 거죠. 그러니까 2일 전에는 출시 당일에는 3천억 똑같았거든요. 네. 근데 전일 기준으로 뭐 흥행 기준으로 보면 약간 코액티브가 승리를 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개인 투자자들이 약간 비중 조절, 적극적인 비중 조절을 좀 원하는구나. 거기에서의 자정작용을 조금 더 높은 밸류로 반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 해서 저희가 이제 숫자를 봐야겠죠. 네. 밸류에이션이 누가 더 낮고 코스닥 안에서 실적은 누가 더 좋은가 이거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결론적으로는 소부장 쪽, IT 소부장 쪽이 상당히 유리했습니다. 데이터를 다 돌려보니 결국 코스닥 안에서도 네. IT 소부장이 아웃퍼폼 할 가능성이 높다. 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도표를 보시면 네. 코스닥에서 이제 뭐 저희가 추려 본 건데요. 밸류에이션 PER이 좀 낮고 코스닥 지금 밸류에이션 자체가 55배입니다. 55배에서 60배 막 왔다 갔다 거리거든요. 그 중에서 솔리드라는 종목은 PER이 16배로
상당히 좀 낮고요. PBR도 1.7배로 낮고 ROE도 한 10% 정도 나오고요. 무엇보다도 최근에 실적이 상향 조정이 되는 폭이 상당히 좀 강하다라는 네. 측면. 그래서 해당 종목군들은 상당히 좀 유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저희가 이제 뭐 여러 가지 PER이든 PBR, ROE, 뭐 실적 상향, 목표 주가 변화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소팅을 해서 점수화해서 점수가 높은 종목군들이 순서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IT 쪽에 그 종목군들이 많았고요. 솔리드, 서진 시스템, 서울 반도체, 서부 T&D, 원익, SFA, 뭐 테스 이런 종목군들이 많았습니다. 네. 그래서 그럼 저 종목들 사면 되는 건가요? 저는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오, 진짜요? 왜냐하면은 네. 액티브의 ETF에 지금 잠깐 저거 자금이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저거를 정프로가 보고 갔어야 되는데. 근데 아니에요. 종목이 그럼 더 늘어나잖아요. 그렇구나.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운용사에서도 계속 이제 고민하는 거죠. 코스닥을 이제 투자하려고 하는 액티브 매니저들이 많아지는 거죠.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그분들이 무엇을 볼 것이냐. 개인 투자들의 핵심적인 컨셉이 이거예요. 자정작용은 담당을 해야 되는데 실적 대비해서 고평가를 매도하고 실적 대비해서 저평가를 매수하는 그런 컨셉이 기본적인 컨셉입니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안에서의 히든 밸류를 찾고 앞으로 컨센서스가 올라가서 밸류에이션이 낮아지는 것에 기대 수익률이 높은 쪽에 우리가 계속해서 찾아가는 쪽이 기관 투자들의 핵심적인 역할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고 네. 여러 가지 통계적인 결과를 통해서 해당 그 결론이 맞다라고 그 가정을 했을 때는 이런 어떻게 보면 그 코스닥 안에서도 이제 밸류에이션이 낮고 좀 이제 퀄리티가 높은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우리가 코스닥에서는 기대감이 있고 적자가 한 3, 4년 지속이 되더라도 어떤 거 뭐 그냥 공시 한번 빵 뜨면 그냥 주가가 올라갈 것이야. 이런 기대감을 갖잖아요. 그런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숫자를 좀 보여주고 이런 것들이 연속성이 있을지의 여부 이것이 실질적으로 글로벌 피어 그룹하고 비교를 했을 때 네. 이 밸류에이션이 합당한지의 여부를 조금 이제 고차원적으로 밸류에이션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우리가 이제 코스닥을 투자하는 데 있어서도 PR도 많이 봐야 된다. 실적도 많이 봐야 된다. 그리고 목표 주가의 변화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이 목표 주가가 현재 주가의 괴리가 어느 정도인지도 꼭 살펴보는 그런 컨셉이 필요하다. 과거에는 이제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코스닥은 그냥 패시브라는 그런 하나의 종목, 코스닥은 하나의 종목이다라는 컨셉에서 그 안에서 쇼커버도 나오고 이런 측면에서 수혜를 받던 측면이 많이 있었습니다. 네. 이제 시총 상위 종목군들 중에서도 퇴출 가능성이 높은 기업들도 꽤 있어요. 그런 그 종목군들이 지수가 급등을 하게 되면 그 해당 종목군들의 숏이 터지면서 급등을 하고 시장 대비해서 더 급등을 하는 그런 사례가 많았는데 이런 액티브 ETF가 나오면서 이런 시장의 자정작용, 퀄리티 기반, 실적 기반으로 상당히 좀 이제 워킹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 한번 여쭤볼게요. 사실 약간 부담스러운 질문일 수도 있는데 우리가 운용력들 다 동료고 친구니까 자 지금 국면에서 뜨거운 감자니까 타임폴리오가 만든 액티브 ETF랑 삼성자산에서 만든 액티브 ETF 앞으로 펼쳐지는 3개월 동안에는 어느 게 좀 더 비교 우위가 있는 상품입니까? 아무래도 지금의 결론적으로는 정확히 판단하기는 어려운데 지금 단기적인 개인 투자자들의 어떤 수급이 단기적으로는 출시 당일에는 비슷했다가 네. 전일에는 코액티브가 많은 거잖아요. 최대의 관심은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코스닥 안에서 누군가 자정작용을 담당을 해라. 코스닥을 사고 싶은데 우리가 모든 정보를 다 알 수도 없고 거기서 적자 기업이라든지 상폐될 가능성이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어느 정도 좀 소팅해라, 걸러달라라는 측면의 수요가 많은 것 같아요. 이거는 팩트죠. 어떻게 보면 전일에 코액티브가 더 많아졌으니까 네. 수급이 더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좀 액티브스러운 코스닥 ETF가 조금 더 유행을 탈 가능성이 높고 그쪽에 자금이 높아진다면 그 종목 안에서의 수급의 낙수 효과의 효과도 분명히 있을 수도 있겠다. 그러면은 코스닥 150 안에서도 중소형주 아니면 코스닥 150의 외적인 종목군들 측면에서도 분명히 수혜를 받을 수가 있겠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그런 측면에서
요거를 물어보실 것 같았어요. 네. 현장도 반도체요. 아나운서. 반도체요. 네, 왜냐면 오늘 주제가 네. 반도체와 코스닥의 퀀트 전략인데 저희 지금 반도체 얘기를 못 해가지고 예, 코스닥 한 가지만 좀 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코스닥 150에 대한 중소형주에 대해서 소팅을 해달라, 혹은 코스닥 150에 신규 편입된 종목군들을 좀 소팅해달라는 그런 이제 리퀘스트가 많이 들어와요. 그런 측면에서 가장 궁금하잖아요. 예, 그래서 코스닥 150이 지금 ETF만 하더라도 한 17조 정도 되고요. 기관들 투자들이 한 20조 정도 되기 때문에 지금 추종 자금 자체가 엄청나게 넣어놨어요. 기존에는 3, 4조 수준이었는데 지금 30조에서 40조 수준이라는 거죠. 여기에서 만약에 코스닥 150에 신규 편입이 된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비중 조절 어느 정도 우리가 이제 예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다면 파도 지금 보면 이제 6월 달에 코스닥 150에 신규 편입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총이 좀 높고 어떻게 보면은 이제 평균 거래 대금도 높은 종목군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저거 매우 중요한 표현인데, 그러니까 앞으로 편입 가능성이 높은 후보군들. 맞습니다. 그래서 파도, 현대모백스, 원익홀딩스, 오름 테라퓨틱 요 정도가 일단은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성호전자, 삼연까지도 포함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세트랙 I까지 해당 종목군들은 이제 코스닥 150의 신규 편입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해당 종목군들은 조금 수급적인 우위가 있을 수도 있겠다. 사실은 코스닥 신규 편입 종목군들에 대한 관심이 생겼던 것은 사실 처음이거든요. 네. 그만큼 코스닥 ETF에 대한 관심이 높다라는 얘기고, 우리는 알파적으로 코스닥 150에 대한 어떻게 보면 이게 어떻게 보면 마이너 리그인데, 마이너 리그가 상당히 지금 흥행을 하는 거잖아요. 마이너 리그에 들어갈 몸값이 높아질 이제 그런 종목군을 찾는 컨셉이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엄청 지났으니까 제가 30초 마지막 아까 그 표 좀 보여주세요. 네. 자, 이렇게 들어가는 게 있으면 또 빠지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빠지는 거는 간략하게 어떤 것들입니까? 빠지는 건 별로 이제 그런 것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네, 그런 것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그러니까 이걸 무시할 수 없어요.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코스닥 ETF가 커지는 가운데, 그리고 액티브 ETF도 커진다라고 했을 때 시총 상위 종목군들을 아예 놓고 가느냐, 이거 안 된다는 거죠. 거래소 규정 측면에서 코스닥 ETF가 코스닥 150하고 콜레이션에 묶여 있습니다. 70% 이상은 복제가 되어 있어야 네. 돼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지금 시총 상위 종목군들 중에서 MSCI 코리아에 편입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종목군들이 있습니다. 해당 종목군들은 상당히 어떻게 보면 호가가 두꺼울 가능성이 높다. 네. 이제 두 가지의 수혜를 보는 거죠. 코스닥 150에 ETF가 커진다는 효과도 있고, MSCI 코리아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 안에서 외국인들 수급이 들어간다는 이 두 가지의 수혜가 있는데, 뭐가 더 크냐? MSCI가 훨씬 큽니다. 수급이. 그렇죠. MSCI에 예를 들어서 아무리 최저 유동 시총으로 해가지고 지금 시총이 13조에 들어간다. 허들이 13조 정도 돼야지 들어가거든요. 네. 들어간다고 했을 때 과거 평균적으로 외국인들이 순매수의 금액 자체가 3천억에서 4천억 규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좀 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레인보우 로보틱스, 삼천당 제약, 이 두 개의 종목군 같은 경우에는 5월 달에 MSCI 신규 편입 거의 100% 확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허들이 거의 상당히 좀 높기 때문에 ABL 바이오, 리노공업 해당 종목군들 시총 대비해서 허들이 좀 어느 정도 낮아요. 네. 그렇지만 이 수급이 들어왔고 개인들의 어떤 그 기대감이 있다라고 하면 허들을 충족시키는 것은 사실 시간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네. 보통 MSCI 평균 편입 예정 종목군들을 우리가 관심을 가질 때 허들 미만인 종목군들을 사실 많이 관심을 갖거든요. 네. 그런 측면으로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 그러니까 시총 상위 종목군에도 수급적인 수혜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라는 컨셉으로도 알겠습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시간이 없었는데도 그래도 되게 중요한 얘기 해주셨던 것 같아요. 앞으로 편입 가능한 종목들 유심히 저희가 자료 띄워둘 테니까 시청자 여러분들 다시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컨시의 이경수 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내일 8시 4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